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죠? 네, 선생님은 뭐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사회적 행동과 사회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량이 생각보다 이번 주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선생님이 한번 쭉 여러분들 가르치기 위해서 살펴봤지만 뭐 여러분들 이해 못할 정도 수준의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수업 진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 좀 더 집중해서 설명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 사회적 행동과 사회성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인간은 미안해 상태로 태어나서 잘한다 라고 하는 내용부터 시작을 하죠. 뭐 이거 모르는 사람도 없을 텐데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뭐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에 이거죠.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달해 가는 존재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이라고 하는 게 되어야 되고 사회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회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접촉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사회적 행동에 의해 관계를 맺고 사회성을 기르며 결국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단단하게 효율적으로 좀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느냐가 이 사회를 얼마나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느냐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사회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설명을 할 건데, 행동이라는 거를 이해하려면 행위라고 하는 요 내용을 좀 이해하면 됩니다. 행위라고 하는 거는 인간 행동의 흐름에서 추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의미 있는 단위, 이런 행위라고 하는 게 모이게 되면 행동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는 어떠한 간단한 행위, 기본적인 행위들이 여러 개가 합쳐졌을 때 저 사람의 행동은 저런 거야 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성질, 특성을 갖는 그 집합체가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자극이 일어났을 때 반응, 이렇게 되는 행위의 기본적인 단위들이 있고요. 요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행동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선면이 있으면 점이 모여서 선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죠. 똑같이 행위가 모이면 행동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동들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의 성격, 성질이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행동이라고 하는 의미는 behavior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라고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게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중에서도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사회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데,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 중에 사회적 행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거를 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데 나 혼자 집에서 노래 부르고 이런 거는 사회적 행동이 될 수가 없어. 그냥 나 혼자 노는 거기 때문에 나 혼자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창문을 열어놓고 막 노래를 부르면 이 소리가 집 밖으로 새나가서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옆집, 밑에 집에서 이 소리를 듣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불쾌감을 느끼겠지. 그죠? 영향을 받게 됐잖아,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사회적 행동이 되는 거야. 사회적 행동으로 봤을 때 이런 행동은 안 좋은 행동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좋은 행동이 있고 안 좋은 행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좋은 행동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친사회적 행동. 그리고 나쁜 행동은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뒤에 가면 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요. 긍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행동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으로 한 사회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성향이다. 그 사회 구성원이 옳다고 여긴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그 집단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 구성원이 옳다고 여긴다라고 하는 요 내용이 그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어떤 문화에 속해 있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요. 서구 사회에서 행동하는 것과 대한민국에서 행동하는 게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 예의를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뭐 동방예의지국 이런 말 하죠. 그 다음에 뭐 어른을 공경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의 우리의 문화인데 거기에 반해서 유럽은 좀 더 우리에 비하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그 다음에 개성이라든지 독창성을 좀 더 이렇게 발현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특성이라는 게 또 존재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예입니다. 구성원이 옳다고 여기는 행동이라고 할 때 젊은 남성의 경우에는 군대를 다녀오는 거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20대의 건장한 남성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가서 2년, 지금 2년 안 하지만 2년 동안 군대 나라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봉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고생했다. 잘했다. 뭐 남자답다. 뭐 이런 좀 칭찬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반해서 군대를 일부러 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약간의 꼼수를 부리게 되면 비난을 받게 돼요. 그죠?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상황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뭐 나쁘게 이야기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근데 이건 우리의 특수성인 거죠. 그 분단 국가라든지 우리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남자로서 뭐 가족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서 봉사하는 거를 좀 더 옳다고 여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기는 그런 문화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친사회적 행동이다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고 반대로 지금 뭐 유승준 같은 사람이 뭐 군대 간다 그랬다가 안 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하냐 말아야 하냐 가지고 막 언쟁이 막 생겼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는 반사회적 행동을 한 것이다. 모두가 옳다고 여기는 행동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 그런 케이스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서는 옳은 게 저쪽에서는 틀릴 수도 있고 저쪽에서 틀린 게 여기서는 옳을 수도 있고 이게 좀 다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렇게 깔려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사회적 행동에는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행동으로 어느 정도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를 이렇게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뭐 읽어보시면 되는데 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개인적인 행동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나쁜 일이거나 잘못된 행동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사회적 행동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사회적 행동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행동일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적 행동으로 봤을 때는 바보 같은 행동인데 사회적 행동으로 봤을 때는 매우 좋은 행위일 수도 있어. 이게 개인과 그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약간의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가치관의 충돌도 발생할 수 있고 여기서처럼 행동이 사회적 행동이 친사회적이냐 반사회적이냐 이런 거에서도 약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개인적 행동이 어떤 거고 사회적 행동은 어떤 건지를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행동자나 그 상대자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자연적,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특성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당연하죠.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 내가 태어나서 자랐느냐 그리고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문화에 속해 있느냐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회적 행동 요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적 능력, 사회적 행동 요인, 이거는 협동성, 지도력, 개인 정성, 뭐 책임감, 그 다음에 뭐 수줍음, 활동성,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 긍정적인 걸로는 친사회적 행동, 통속력, 그 다음에 도덕적 행동, 부정적 사회적 행동으로는 공격, 방해, 그 다음에 뭐 순주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생태적, 생물학적,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요것들을 각각 알아보면 뒤에 나올 겁니다. 첫 번째가 자연환경. 그래서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보면 지형, 고도, 접근의 용이성, 기후, 천연자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생활 양식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자연환경에 따라 가능한 직업의 유형과 그로부터 발생되는 사회계층의 위계에도 영향을 주고 교육의 형태나 서비스, 특정 지역 사회에 맞는 사람들의 부류까지도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뭐 동시대에 살 수도 있고 다른 시대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만 인디언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쪽, 에게 쪽에 그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키모, 알래스카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각각 이렇게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다른 생활을 하게 되었느냐? 아주 간단하게 환경이 다르다가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이 각각의 지역이 갖는 기후, 그 다음에 지형, 그 다음에 날씨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그 지역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재료라든지 자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문화들이 각각 다르게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농촌과 도시가 다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건 아까 그 앞에 있는 이런 환경에 비슷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 생활이라는 게 도시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농촌이라고 하는 거의 특성을 우리가 대충 알고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사람들이 하는 생활 패턴이 있죠. 그리고 여기 도시에서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각각 다르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여기 도시에 있을 때에 비해서 촌에 있으면 좀과 산과 들과 뭐 강과 바다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잘 할 수 있지만 도시에서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뭐 도로와 자동차와 건물, 빌딩 숲 이런 거를 주로 많이 보고 자라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생활하는 행동 패턴, 도시에서의 행동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행동이 달라진다 이런 내용이고요. 생물학적 요인이 있는데 생물학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집단 내의 유대감, 위계질서, 외부에 대한 불신과 방어, 배타심과 추방, 공격, 생득적인 기질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들이 쇄국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폈었어요. 반대로 개방 정책을 편 나라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서양의 유럽 열강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식민지들을 막 개발하고 다닙니다. 그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방 정책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그 사람들을 거부하는, 배타하는, 공격하는 쪽으로 이제 쇄국 정책을 폈고요. 어떤 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그들과 좀 더 유대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좀 더 개방을 해서 오픈해서 문화를 교류하는 방향으로 간 것도 있습니다. 이게 생물학적 요인이라고 하는 거랑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집단과 집단끼리의 그런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런 게 생물학적 요인이랑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개인적 공간은 집, 침실, 사무실과 같은 물리적 공간으로 구체화될 수 있으며 이것은 또 상징적 개념으로 한 사람의 개인적 소유물로 정의될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데 개인적 공간이라고 하는 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인이 항상 집단과 공동체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의 절반 정도는 거의 개인적 공간에 있고요. 하루의 절반 정도는 공동체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절반에 해당하는 개인적 공간에 있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개인적 공간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고 어떤 배치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도 이 사람이 사회적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개인적 공간에 대한 내용인데 딱 잘라서 개인적 공간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라고 하는 공간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있고, 이때 사적 영역이 개인적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실들이 이렇게 쭉 여러 개가 있더라도 그 중에 공적인 영역인가, 공동체가 우리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 있을 수 있고, 외부에서도 우리 집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오픈된 공간이 존재하는 반면에 아무나 함부로 갈 수 없는, 우리 가족만 갈 수 있는, 또는 가족 중에서도 나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공간이 이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공간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개인적 성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런 공간이 적절히 배치되고 그 다음에 너무 한쪽에 편중되거나 치중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문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 이 문화를 통해서 사회화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기독교, 천주교, 그다음 불교, 힌두교, 이런 어떤 종교, 이슬람교도 포함해서요. 어떤 종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또는 그걸 가지고 그런 걸 믿으면 안 돼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좀 좋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반면에 나라 자체에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정해져 있는, 종교가 정해져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슬람이라든지 기독교, 천주교 이런 종교 중에 나라별로 우리나라는 이런 종교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고 그냥 정해져 있는 나라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나에게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도 없고, 내가 만약에 다른 종교를 믿고 싶게 되면, 그 종교를 믿게 되면 그 집단에서부터 박해를 받게 돼요. 우리나라도 예전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존재했었죠. 기독교 그리고 천주교 이런 것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박해를 받게 됐죠. 왜냐면 우리나라 자체가 우리 국가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유교와 불교를 기반으로 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깨트리는 다른 종교, 그러니까 다른 문화와 가치관이 되겠죠. 그런 게 들어오는 거를 이제 거부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라고 하는 게 그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환경장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여기 보면 환경장치라고 하는 말은 행동과 그 행동이 일어나는 환경이 하나의 단위로 묶여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느냐, 그거는 이 사람이 속해 있는 환경이 이렇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의 세트로 이제 묶어 놓는 것들을 환경장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로 들어놓은 게 야구 시합, 예배, 회의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야구 시합이라고 하는 거는 야구장에서 해야 되고, 야구장에서는 어떠한 규칙과 룰이 존재해서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해야만 하고요. 그 야구 게임에서도 불문율이라고 하는 게 또 존재하기도 하고요. 이런 어떠한 규칙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야구를 할 때만 필요한 규칙이야. 다른 데는 필요하지 않아. 야구에서는 그래. 그리고 예배를 하게 됐을 때는, 예배를 할 때는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다음에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사람들끼리
뭐 어떠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죠. 그죠? 이게 환경 장치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정한 환경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구조가 있습니다. 사회구조, 뭐 사회구조를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구조를 통해서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하면 그거에 대한 게 좋다 나쁘다가 판별이 나고요. 보상이나 처벌을 한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죠. 이게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이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행동들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개인의 판단도 필요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의 가치와 규범에 의해서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하는 게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발달과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 우리가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부르고요. 나 자신에게 좋더라도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 좋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친사회적 행동이 좀 많이 일어나는 단계, 그러니까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친사회적 행동보다는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는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현 시대쯤에서는. 그 이유가 도시화가 너무 급격하게 됐고 산업화가 너무 빨리 진행됐고 핵가족화가 됐고 이러다 보니까 이 대인관계라고 하는 이 사회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결핍, 사회기능 약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게 그 유대관계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그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게 좀 무너진 상태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친사회적 행동보다 반사회적 행동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건축적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이런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들을 건축적인 장치로 인해서 친사회적 행동으로 변화시켜주는 게 건축가의 역할이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걸로 바뀔까? 뭐 여러 가지 조치와 방법도 있고 교육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무너져 있는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려야 된다.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건축적 장치와 공간들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면 액티비티와 커뮤니티가 발생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도시재생, 마을 살리기, 마을 가꾸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잃어버린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사회적인 사회화 과정과 뭐 커뮤니티와 지역 공동체와 관련된 이런 사회 문제들을 엮어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해결하기도 하고 좀 더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의 공간들, 시설들을 만들어가는 쪽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마다 좀 다르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이고 이런 조력자가 보상을 기대하든 기대하지 않든 동기가 또 무엇이든 간에 타인을 돕거나 도와주려는 행동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 라고 되십니다. 이랬을 때 앞에 말한 것처럼 나에게도 이롭고 그 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도 이롭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친사회적 행동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동기 자체는 좀 뭐 좋지가 않아. 단지 나는 칭찬을 듣고 싶어서 어떤 행동을 했어. 하지만 내가 그 타인을 돕거나 기부를 함으로 인해서
사회 구성원 자체가 이득을 보고 도움을 받고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줘. 그리고 그거에 부수작용을 해서 나는 뭐 칭찬을 들었어.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나도 좋고 사회 구성원 조직도 좋고 그러면 서로 윈윈했죠? 그럼 이건 친사회적 행동이 되는 거야. 반사회적 행동은 나는 내가 편하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를 길거리에 아무데나 버렸어. 내가 편하고 싶어서. 그럼 나에게는 편한 거기 때문에 이득되는 행동이었을 수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 지나가다 보면 길거리가 지저분하고 더러워. 쓰레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지. 그럼 이거는 반사회적 행동이 되는 거야. 나에게는 좀 이로운 행동이었을 수 있지만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반사회적 행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친사회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눌 수 있고 친사회적 행동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런 행동들은 도덕적 의무감, 자존심 고양, 동정심 등과 같은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유발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론에서는 감정이입, 이타주의 가설, 사회생물학적 이론, 의사결정적 관점, 사회규범적 관점 등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1, 2, 3, 4로 나눠서 이 이론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이입, 이타주의 가설 같은 경우에는 행동을 통해 대상이 되는 사람의 행복을 증가시킬 목적에 의해서 유발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사회생물학적 이론은 이타주의가 사회의 존속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진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적 관점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도움을 주는 행위가 도움을 행하는 대상이 그에 따른 이익과 부담을 고려한 결과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돕는 행동에 자존심, 만족감, 즐거움을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여기 보면 낯선 사람이 도움을 주는 행동을 설명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처음 봤는데 그 사람이 좀 위험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선뜻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저 사람을 도와. 그때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도대체 자기한테 이득될 게 없는데 불구하고 왜 모르는 사람을 도와줬느냐? 라고 하는 거를 파악해보면 결국에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내 스스로 내 자존심, 자존감이 높아지고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거야. 누굴 도와주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죠? 이랬을 때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의사결정적 관점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사회규범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랑 별개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랑 별개로 당연히 너는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배웠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돼 라고 하는 이 사회규범을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배웠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이게 하나의 역할이고 나는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 이랬을 때 이걸 사회규범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가면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럼 앞에는 사회규범적으로 그리고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등등등의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하는데 반사회적 행동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 근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처음에 여기 친사회적 행동의 반대 개념인데 이런 것들이 종교나 규범,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사회적 행동이 이 당시에는 나쁜 건데 지금은 좋은 걸 수도 있고 지금은 나쁜 건데 예전에는 좋았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반사회적 행동 중에 일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일탈이라고 하는 것을 반사회적이라고 규정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일단 일탈이라고 하는 걸 머리에 넣어두시면 뒤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설명할 때 이해가 좀 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반사회적 행동을 왜 하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쭉 해보면 5개가 나왔는데 정신분석 이론, 그 다음에 사회생물학적 이론, 좌절, 공격 가설, 그 다음에 흥분 전이 가설, 학습 이론에 의해서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들이 여기 있는 5가지에 의해서 일탈이라고 하는 걸로 표출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게요. 그래서
이런 친사회적 행동, 그 다음에 반사회적 행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사회성에 기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회성, 사회 성숙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얼마나 성숙한 사회를 구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사회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성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설명은 읽어보시고요.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는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사회성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사회화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화는 개인이 집단에서 가치관, 규범, 그 다음에 사회적 역할, 행동 양식 등을 습득하는 것이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교육도 사회화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각, 사회적 기술, 사회적 문제 해결 기술 등이 사회성과 관련된 요인입니다. 그럼 사회적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뭐고, 사회적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고, 그 다음에 하나가 생략이 됐네. 문제 해결 기술이 빠졌네요. 요거 두 개만 설명하면 충분하니까. 자, 보면 사회적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얻는 정보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타인으로부터 얻는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말한다. 또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는 사회적 지각은 내가 속해 있는 사회로부터 어떠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 그리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좀 더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것들이 사회적 지각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회적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상호 간의 관계를 구축해가는 기술,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생활 잘한다 할 때 그 사회적 기술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과 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좀 더 여기도 보면 친사회적 행동을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좀 더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나눌 수 있고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사회적 기술에 해당한다 라고 합니다.